안녕하세요. 체질한의사 방배동 장원장입니다. 좋다고 말만 들었던 식초,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잘 마시면 살도 빠진다는데 다이어트에 써먹을 수 있는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는 인류 최초의 조미료로 기원전 5000년 전부터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 썼다는 건 그만큼 많은 노하우가 쌓였다는 거겠죠. 한편 한의학에서 식초는 따뜻한 성질로 신맛과 쓴맛이 간과 위의 경락에 모두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나쁜 피, 노폐물 덩어리인 어혈을 풀어주고 몸이 뜨거워지면서 생길 수 있는 나쁜 증상들인 열, 독을 잡아주고 기생충이나 회충이 몸속에서 요동치는 증상들을 가라앉혀주고 다른 약초들의 독성까지 풀어준다고 하니 요즘에만 핫한 게 아니었네요. 자, 그러면 누가 꼭 식초를 잘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식초를 꼭 드시면 좋은 분들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당뇨 환자와 당뇨 전 단계인 경우. 두 번째,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있으신 분들. 세 번째, 다이어트와 소화에 좀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 네 번째, 미용과 노화 방지, 피로 회복 목적으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공통주의사항입니다. 식초는 산성이에요. 대사가 되면 몸에서 알칼리로 다 바뀌긴 하지만 위와 식도에 자극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산성이란 말은 속을 쓰리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치아를 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식초는 그대로 드시면 안 돼요. 물이나 탄산수에 희석해서 드시거나 요리에 섞어서 드셔야 합니다. 물이나 탄산수에 드실 때도 꼭 빨대를 이용해서 치아 손상을 좀 막아주시고요. 물이나 탄산수 350ml나 500ml에 적을 때는 15ml, 많게는 40ml 정도를 섞어 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당뇨 환자와 당뇨 전 단계인 경우를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혈당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를 거르시거나 대체식으로 때우는 거를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저탄수화물이라도 일반 식사를 꼭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혈당 조절에 식초가 큰 도움이 됩니다. 드시는 요령은 식사 중간중간이나 식후에 섭취하시면 되는데요. 밥을 잘 안 드시더라도 식초는 잘 희석해서 드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30ml예요. 식초는 GLP-1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는데요. 이 GLP-1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AMPK라는 에너지 대사 조절 효소를 증가시키는데요. 식후 혈당이 위로 튀는 혈당 스파이크를 잡고 인슐린 민감도까지 높여줍니다. 당뇨 환자에게 혈당 스파이크와 혈당 크래쉬는 정말 중요한데요. 음식으로 인한 이 혈당의 오르내림을 식초가 좀 잡아줄 수 있습니다. 식초와 혈당에 관한 연구는 이미 정말 많아요. 식전에 먹는 경우, 식사 중간에 함께 먹는 경우, 공복에 먹는 경우 모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가 많은데요. 그 결과로 혈당 스파이크는 30%까지, 인슐린 조절과 공복 혈당, 식후 혈당까지 20%가량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니 안 먹으면 손해네요. 두 번째,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경우 식초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감소에도 유의미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신맛 섭취가 일정량 늘어나게 되면 염분 섭취 조절에도 도움이 되니 고혈압에도 추천해드려요. 또 이뇨작용이 있어서 혈압 조절에 좋고요. 혈관 노화 방지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드시는 요령은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면 되고요. 용량은 하루 20에서 30ml 정도를 불편하지 않으신 용량만큼 드시면 돼요. 좀 어렵다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20ml만 드세요. 세 번째, 다이어트와 소화불량에 좋습니다. 스웨덴과 일본의 연구 결과에서 식초가 적절한 포만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져 있는데요. 또 4주간 매일 식초를 마시게 한 그룹에서 체지방과 중성지방 개선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른 처치 없어도 식사 중간에 식초를 적절히 먹이기만 해도 하루 섭취 칼로리가 250가량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흰쌀밥 한 공기에 300칼로리 정도니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게 몇 개월이나 몇 년 단위로 많이 쌓인다면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식초가 직접 지방을 분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초에 있는 유기물과 산이 대사 과정에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지방 축적도 막아주는 것이죠.
한편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경우와 위산 과다가 문제가 돼서 생기는 경우에는 식초가 불편감을 좀 악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소화 효소의 작용을 식초가 촉진하는 것은 사실이고 위산 과소형 소화불량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역류성 식도염이 자주 있다, 위염이 자주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꼭 진료를 좀 받아보시고 섭취를 하시도록 하고요. 그냥 기능적 소화불량이나 좀 더부룩하다, 좀 답답함이 가끔 있다, 변비가 있다 하는 경우는 식초가 도움이 많이 되니까 드셔보세요. 하루에 30ml를 식사 중간이든 식후든 2번에서 3번 정도 나눠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 미용 목적, 노화 방지, 피로 회복 목적에도 좋습니다. 식초에 대해서 검색해보면 미용에 관한 내용도 많이 나와요. 세안에도, 그리고 족욕을 할 때도, 머리 감고 린스 대용으로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도 많이 쓰시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식초가 피부에 왜 좋은가? 식초의 항염 효과, 항균, 항산화 효과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외용으로 밖에 바르는 거 말고 먹는 내용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과나 감이나 현미 같은 식초 원료의 성분과 식초를 발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타민, 무기질, 유기산이 만성 염증을 유도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줄여서 피부를 가꿔주는 거예요. 또 폴리페놀 화합물이 몸을 녹슬게 만드는 산화작용을 막아줍니다. 항산화나 항노화는 화장품에서 많이 보셨죠?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예뻐진다는 말이에요. 그 외에도 도움이 되는 작용이 많은데요. 출산 후 어지러울 때,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잦아지고 명치 부분에 계속 막힌 느낌이 들 때, 복부를 이렇게 만져보면 노폐물 덩어리나 혹이 생겨서 만져질 때, 코피가 좀 자주 나는 경우, 대변에서 가끔 피가 좀 섞여 나오는 경우, 목이 아플 때, 어류나 육류나 채소의 독을 중화시킬 때, 이럴 때도 좋습니다. 다만 식초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건강에 이만큼 좋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그나마 좀 맛있게 드실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먹어보고 환자들한테 말씀드리는 팁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산수에 타먹기. 두 번째, 피클 만들어 먹기. 세 번째, 물과 얼음에 희석해서 마시기. 그 전에 먼저 뭘 골라서 먹어야 하지 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천연 발효 식초 중에 따로 드시기 좋은 에사비 제품을 먼저 좀 추천해 드릴게요. 사실 유기농 천연 발효 식초라면 사과식초, 감식초, 현미식초, 포도식초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제 사과식초가 유행이 좀 많이 되기도 했고 가장 접근이 쉬우니까 애플사이다 비니거, 줄여서 에사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이 좀 심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설탕 제한이 중요하니까 단식 중이나 공복 중에도 드셔도 된다라고 추천드리는 게 바로 이 에사비예요. 그냥 먹으면 사실 다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과 다이어트 도움을 위해서 먹는 거니까, 한의원 다이어트 환자분들에게도 몸에 좋으니까 살도 잘 빠지니까 드셔보세요 하면 그래도 열심히 다들 드시더라고요. 추천 제품입니다. 저도 자주 사 먹는 프레지오소예요. 500ml 중에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쿠팡에서 500ml 기준 8,8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고요. 한 번 드실 때 우리가 15ml 정도를 먹게 되니까 하루에 한 번 먹는다고 하면 한 달 조금 넘게 먹을 거고, 2번 드신다고 하면 2주 조금 넘게 먹겠네요. 다음은 일주어터님이 1등으로 뽑으셨던 카란디니 제품입니다. 가격은 쿠팡 기준에 500ml의 배송비까지 16,000원인데요. 한 잔 기준으로 하면 485원 정도네요. 다음으로는 드니그리스. 네이버에서 배송비까지 해서 만원에서 12,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쿠팡에서는 500ml인데 꿀과 크랜베리 탄 거밖에 지금은 안 보여요. 다이어트 목적으로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안 섞인 거를 추천드리고요. 11,000원 정도로 잡고 계산을 해보면 한 잔 기준 330원 정도네요. 산호셀 제품은 네이버에서 1리터에 17,900원, 발베로는 쿠팡에서 500ml에 9,600원, 브레그는 쿠팡에서 946ml에 11,510원. 예전에야 천연 발효 식초가 마트에서 많이 보이는 양조 식초 대비 너무 비싸다 싶었지만 요즘은 쿠팡이든 네이버든 많이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청정원 홍초가 900ml에 한 6,000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에사비는 첨가물 없이 만든 거니까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맛있게 먹는 법 3가지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탄산수에 타먹기. 탄산수 350ml에 식초 15에서 30ml를 섞습니다. 얼음을 띄워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라임이나 레몬을 직접 짜 드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탄산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드실만 하실 겁니다. 두 번째, 피클 만들어 먹기. 다이어터에게 피클을 자주 드시는 건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조절이나 음식 조절이 잘 되면은 드셔도 돼요. 피클은 너무 맛있죠. 양배추도 좋고 오이도 좋아요. 무나 당근도 넣어 드셔도 돼요. 취향에 따라서 피클링 스파이스를 같이 넣고
다시마 끓인 물에 하셔도 되고 통후추나 계피가루로 하셔도 좋습니다. 신맛은 애플사이다 비니거면 충분하고 단맛은 레몬청이나 매실청, 알룰로스로 조절하시면 돼요. 천일 암염으로 부족한 간은 조금 더 채워주셔도 좋고요. 이 정도로 만들어 드실 수 있으면 다이어터한테도 큰 부담은 아니니 괜찮아요. 알룰로스 기본 레시피는 에사비, 물, 알룰로스를 1대1대1로 드시거나 혹은 2대2대1로 드시면 돼요. 대신에 방부제 처리를 안 했으니 가급적이면 만드시고 일주일은 넘기지 마세요. 세 번째, 물에 그냥 타먹기. 사실 조금만 적응이 돼도 이렇게도 먹을만 해요. 물에 타 드실 경우에는 350ml에서 500ml를 반 스푼에서 시작하셔서 본인 입맛대로 조금 줄였다가 늘렸다 하시면 돼요. 맛없으면 포기하게 되니까 그때는 탄산수나 피클을 만들어 드시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초를 꼭 드시면 좋은 경우 4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 당뇨 환자와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드시면 좋다고 했고요. 둘,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계에 있으신 분들도 도움받으실 수 있다고 했고, 셋, 다이어트와 소화불량에도 좋다고 했고요. 넷, 미용 목적, 노화 방지 목적, 피로 회복 목적으로도 좋습니다. 추가적인 기타 효능은 출산 후에 어지러울 때,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잦아지고 명치에 좀 막힌 느낌이 들 때, 복부에 노폐물 덩어리나 혹이 생겨서 만져질 때, 코피가 자주 날 때, 대변에서 가끔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목이 자주 아프다, 어류나 육류나 채소의 독을 중화시킬 때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식초 맛있게 드시는 법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탄산수에 타 드시고, 두 번째, 피클 만들어 드시고, 세 번째, 괜찮으시다면 물이나 그냥 얼음에 타 먹으시고, 그리고 천연 유기농 사과 식초 추천드렸어요. 이렇게 한의원 환자분들에게나 제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식초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아직 2달이나 더 남았어요. 보통 4월쯤 되면은 다이어트 문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요. 옷이 짧아지면서 수요가 엄청 늘어요. 작년 옷을 꺼내서 입어보잖아요. 옷이 타이트해, 불편해, 다이어트 욕구가 솟아요. 그런데 사실 혼자서 다이어트를 성공하시는 분들은 공부로 치자면 교과서랑 EBS만으로 서울대 연고대 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타고 나서 공부 많이 안 해도 성적 잘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좀 방탕하게 살아도 살이 잘 안 찌시는 분들이죠.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서 문제예요.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거나 계획을 하시고 있는 분들 살펴보게 되면 막상 닥쳐서 계획하고 조급해지고 시행착오가 많으세요. 저도 옆에서 같이 좀 지지고 볶고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지 평소에도 좀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 다이어트 습관을 잘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추천해드린 에사비, 식초도 그 중에 하나예요. 습관만 잘 들이면 여러분 평생 건강관리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